퇴직 후 첫 해에 한 남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서류철 대신 골프채를 들고 출근길 대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30여 년 직장생활 끝에 손에 쥔 퇴직금 3억 원. 이 정도면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통장엔 5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억이면 평생 쓸 줄 알았는데 돈보다 시간이 더 길 줄은 몰랐어.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평균 퇴직금은 약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지만 절반 이상이 35년 내 대부분을 소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구조적인 착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 정도면 평생 쓴다는 오판입니다. 3억 원은 커 보이지만 월 25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하면 10년을 채 버티지 못합니다. 거기에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여행 등 불규칙한 지출이 더해지면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부부 기준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80만 원, 여기에 의료비나 경조사비를 합치면 연 4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억 원은 78년이면 바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 없는 소비 패턴의 지속입니다. 은퇴 직후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소득이 있던 시절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대신 목돈이 통장에 있으니 불안보다는 여유가 앞섭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 시기에는 보상 소비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일평생 아껴온 보상 심리가 이제는 나도 즐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 첫 해에만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행, 외식, 새차, 인테리어, 자녀 지원, 심지어 창업 투자까지 이어지죠. 문제는 이런 지출이 단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 습관은 심리적 관성처럼 남아 수입이 없어진 뒤에도 쉽게 줄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투자와 창업의 함정입니다. 62세 박 씨는 퇴직 후 아파트 전세를 빼고 받은 3억 2천만 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월 500만 원 수익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매달 200만 원 적자. 권리금만 날린 채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상사가 무서웠는데 퇴직 후엔 손님이 무섭더군요. 노후 창업의 70% 이상이 3년 이내 폐업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닙니다. 사업 경험보다 막연한 자신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해왔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직장 인식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에 대한 과신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니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퇴직연금은 운용 실패로 실제 연금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은퇴자 대부분은 이 차이를 현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연금으로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목돈을 조기 소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이 빠르게 사라지는 건 단순한 재정 실수가 아니라 심리적 전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급여가 들어올 때는 지출이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구조적 제어 장치가 사라집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그 안의 돈은 내가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줄어들수록 불안이 커지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또 소비하거나 투자로 돌진한다는 악순환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58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일부러 주식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손해 없으니까 덜 불안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불안 회피형 소비라고 부릅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 회피하지만 결국 더 큰 손실을 부르는 심리적 방어 기제죠. 퇴직금 3억이 3년 만에 사라지는 이유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단지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로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소비로, 어떤 이는 술자리로, 어떤 이는 무리한 창업으로 채웁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택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의 월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면 이를 연 4% 배당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보조,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합치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3억을 통장 잔액으로만 인식하고 계획 없이 소비합니다. 결과적으로 3년 뒤 통장은 비지만 생활비는 줄일 수 없고 불안은 커집니다. 퇴직 후 3년은 인생의 재정 리셋기이자 심리 재적응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드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지금의 나를 위한 소비로 쓸지 미래의 나를 위한 설계로 바꿀지는 오롯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자신감과 의미는 한번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이 3년 만에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의 안전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다루는 마음의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3억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에게 안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각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그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버텨낼 유일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쓰자는 심리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도감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장의 숫자를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삶의 리듬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사람은 불안보다 허물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 소비나 투자라는 이름의 위안을 찾게 됩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돈은 계속 나가더군요. 이 말은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함께 사라진 존재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퇴직금이 빠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정 계산이 아닌 정서의 공백입니다. 퇴직 전엔 회사가, 동료가, 상사가 자신을 증명해주던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엔 모든 선택과 판단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쓸지 말지도 내일 무엇을 할지도 모든 결정이 스스로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곧 부담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심리상담 통계에 따르면 은퇴 직후 12년 사이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안보다 하루가 너무 길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돈보다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출근이라는 루틴이 일종의 소비 제어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하루의 흐름이 무너지고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대부분 지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주며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누군가는 여행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계획 없는 소비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가 됩니다. 한 65세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1년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2년째 되니까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급하게 투자에 뛰어들었고 손실을 보고 나서야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진짜 문제는 조급해진 나 자신이었다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돈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저축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중 2억 원은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이나 연금형 상품에 넣고 나머지는 생활비 1년치로 따로 관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예금으로 묶거나 한꺼번에 집수리나 자녀 결혼 비용에 사용합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안에 예상치 못한 지출 한 번에 재정이 무너집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시간표로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돈을 기준으로 삶을 짜지 말고 삶을 기준으로 돈의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는 것은 부부간의 소비 인식 차이입니다. 퇴직 전에는 대부분의 지출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은퇴 후에는 각자의 시간이 생기며 지출 패턴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외식이나 취미에 돈을 쓰고 아내는 손주나 가족을 챙기느라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로 조율되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비 방식의 불투명성입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돈이 생기고 신뢰가 흔들리면 돈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경제적 안정은 결국 관계적 안정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은퇴 후 심리적 어려움은 돈의 크기보다 삶의 방향 부재에서 더 크게 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이 감정이 장기화되면 나는 이만큼 모았으니 됐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 뭐 하지라는 공허로 바뀝니다. 그 공허를 견디는 힘이 바로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퇴직 후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목표로 두지 않고 시간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정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 이유보다 사는 이유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경제적 자신감과 정서적 균형을 새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퇴직금 3억은 금액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기회비용입니다. 그 돈을 지키려면 계산기보다 마음의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소비를 멈추고 공허할수록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는 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관리하지 못하면 통장 잔액보다 마음의 잔액이 먼저 바닥납니다. 결국 은퇴 이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천천히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퇴직금은 한때의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책임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는 수익률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3억 원은 3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30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계획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일의 의미를 잃은 채 돈만 계산하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삶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노후의 길이 길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의미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삶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이며 진짜 은퇴자입니다.